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빤브라운 먹덕방입니다. 내일 12월 10일자로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분양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12월 9일자로 특별 공급이 시작됐고요. 이제 내일 12월 10일자로 1순위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평 쪽은 인천의 가파른 개발 속도에 비해서 약간은 걸음이 빠르지 않는 곳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에 부평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평역보단 동수역이 훨씬 가깝죠. 단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죠. 상대적으로 부평역 존재감이 더 크긴 합니다. 왜냐? 부평역은 이후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가 수직 낙하하는 폭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광역교통망 GTX-B가 들어서는 관계로 역의 존재감은 수직 상승, 그야말로 주변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되는 교통입지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동수역이 단지 바로 앞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대략 2025년 정도의 GTX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주변 아파트 가치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가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부평 쪽이 인천의 다른 지역보단 그리 발전된 느낌은 분명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 워낙에 임팩트 있는 한방이 있는 곳이라 이런 잠재성을 기대하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부평이라고 하면 뭔가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는 입지인 것 같아도 전체 지도를 펼쳐서 보면 그래도 태생적 입지는 나쁘지 않는 곳입니다. 일단 송도와 청라 가까운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부천과 가깝다는 것이 아주 좋은 점이죠. 일단 부천을 통하면 주변 광명, 과천, 영등포 등등등 주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적인 수로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평 쪽을 현재의 관점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거죠. 부평 해링턴 플레이스는 오늘 12월 9일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됐고요. 내일 12월 10일 1순위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니뭐니 해도 분양가 최고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59A 4억 9천선, 59B 4억 9천선, 59C 4억 9천선입니다. 72A 5억 8천선, 72B 5억 7천선, 72C 5억 7천선, 84A 6억 4천선, 84B 6억 3천선, 84C 6억 3천선으로 나왔습니다. 와, 인천이 이젠 5억을 밟고 6억이라는 담을 월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점점 서울 분양가를 닮아가고 있네요. 이러다가 서울은 그냥 8, 9억 쪽으로 쭉 밀고 들어왔죠. 인천이 슬슬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부평이 그렇게 고도로 개발 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84제곱이 6억대라는 만만치 않은 분양가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 못하죠. 워낙에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락 하나 없이 전부 완판을 넘어서 흥행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 분양가는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수요자들 좀 많습니까? 서울이 막혀버리니까 자연 인천에 대한 주거 수요가 쭉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분양가는 화석이 아니라 생물이라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분양대금 스케줄 어떨까요?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그리 착한 편은 아닙니다. 분양가가 쌀쌀맞은 편이라 일단 중도금 대출 부분이 키포인트. 다행히 이자 후불제로 각을 잡고 5회차 이내로 알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도금 종료일이 2024년이라서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네요.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공급 규모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 13개 동 1909세대 중에 일반 분양만 968세대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용적률,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도 40층을 넘어가요. 거의 랜드마크 각입니다. 특별 공급은 466세대, 일반 공급은 50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서 확률도 높아질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죠. 평형 스타일을 보면 59ABC, 72ABC, 84AB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체로 평형 스타일이 선호도가 높은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동간거리가 조금은 밀집되어 있는 편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40층이 넘는 고층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단지는 남동 남서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면도 보시면 5구A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방, 거실, 마통풍. 5구제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밀도 있어 보입니다. 5구B 타워형 구조, 5구C 타워형 구조, 마통풍 힘들어 보이고요. 7이 4베이 판상형 구조, 주방, 거실, 마통풍, 드레스룸과 팬트리 있습니다. 7이 타워형 구조, 마통풍 불가. 7이 역시 타워형 구조, 길게 뽑아내네요. 84A 4베이 판상형 구조, 주방, 거실, 마통풍, 84B 타워형 구조입니다. 84C도 역시 타워형으로 길게 뽑아냈네요. 평면은 A타입이 판상형 구조고 나머지는 타워형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어요. 판상형 구조를 선호하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타워형 쪽으로도 많이 기울어져 있죠.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교통환경 어떨까요? 일단 인천 1호선 동수역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1호선, 인천 1호선 부평역이 한 정거장 정도 차이로 위치해 있죠. 충분히 거리상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GTX B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은 대폭 개선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일단 부평과 계양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인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약간은 심심했던 서울 접근성은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됩니다. 광역교통망이 들어서게 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은 분명하죠. 그냥 킬링 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주변 생활권의 위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교통환경을 가졌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주변 학군으로는 인천 부평 남초등학교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부일여중도 도보권입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는 워낙에 부평 쪽이 묵은지 같은 곳이라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생활환경은 괜찮겠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약 자격,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도 추첨제 25%라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안전망은 있습니다. 만약 가점제에서 떨어지시면 그냥 나락이 아니라 25% 추첨제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누가 여기에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묻지마 럭키 세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100% 가점제 경쟁만 있는 곳은 가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에겐 그냥 달걀로 바위치기가 되는 격인데요. 규제사항,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재당첨 제한 7년,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대출받지 않으면 전세를 줄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좀 이 룰도 좀 이상해요. 꼭 대출 안 받아야 전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받는 페널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일정, 특별 공급은 12월 9일 오늘 시작됐고요. 1순위 접수 내일 12월 10일, 1순위 기타 12월 13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20일이 되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4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평 쪽에 확실한 랜드마크 각이고요. 교통환경도 GTX가 들어와서 서울과의 접근성은 천지개벽이 될 듯합니다. 부평이 고도로 발달된 도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호재를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경쟁력 있는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흠이라면 분양가가 조금 쌀쌀맞게 나왔다는 거죠. 아마 광역교통망이 들어서게 될 즈음에 다시 한번 이곳은 상승세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곳이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지지 않는 태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